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로드 자전거 신제품 소식입니다. 팩터에서 와 정말 예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특이하게 생긴 로드 자전거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 드릴 거고요. 이 팩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영국의 자전거 브랜드였는데 몇 달 전에 최대 주주가 중국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신제품이 살짝 중국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겨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시가 5일 남았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카운터 더하고 있죠. 네, 5일 후에 정식으로 발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든지 뭐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스파이샷을 보면서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여기는 팩터 공홈인데요. 지금 5일 5시간 후면 새로운 팩터가 발표가 된다,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고요. 딱 앞모습만 나와 있는데요. 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앞모습 어마어마하죠. 지금 쭉 내려와서 와, 이게 뭐야 지금. 뭐 아무튼 팩터의 슈퍼1이라는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 후에 정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오늘은 아주 잠깐만 외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이 워낙 독특해서 외관만 그냥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제품에 대한 정보는 뭐 지금 현재는 엠바고 상태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구글에서 팩터1 검색해서 찾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 괜찮은데요, 그죠? 옆모습은 저는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또 뭐 특별할 것도 없는 느낌이죠. 예전 같았으면 와,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신형 S5라든가 뭐 스캇의 포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디자인은 뭐 놀라운 디자인은 아니죠. 지금 뭐 신형 S5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앞에 헤드 튜브 엄청 길고 그리고 엄청나게 두꺼운 포크, 그리고 이쪽 뒤쪽 휠셋을 감싸는 이 휠하우스까지 뭐 이런 부분이 눈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스캇의 포일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뭐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크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옆모습은 이 앞쪽이 살짝 굉장히 공격적으로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괴할 정도는 아니고 제 눈에는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의 진가는 옆에서 봐서 알 수가 없죠. 바로 앞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앞에 보시면 헤드 튜브가 옆에서 보면 굉장히 두툼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얼마나 여기가 좀 얇은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폭은 굉장히 두툼하지만 앞에서 봤을 때 여기는 진짜 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면에서 봤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죠. 이렇게 폭이 넓지만 앞쪽에서 봤을 때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와, 거기에 지금 포크 부분 보이시죠? 와, 포크가 이렇게 생긴 포크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와, 이렇게 넓은 포크를 가지고 있고 뭐 거의 뭐 펫 타이어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포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야, 이 헤드 튜브에서 내려오는 라인과 이 포크의 라인까지 더해져서 진짜 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위쪽 탑 튜브 라인에서 이렇게까지 막 항아리 형태로 들어가서 나오진 않았었는데 와, 이거는 아예 이제 헤드 튜브 쪽에서 공기 저항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나온 자전거고요. 이 포크의 어깨빵이 이렇게 넓게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얇은 헤드 튜브가 돋보여서 더욱더 희한한 모양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각도에서 보니까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포크 쪽에 이 폭도 굉장히 넓어요. 이 앞에가 얇은 데다가 폭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UCI 규정이 바뀌었죠. 원래 UCI는 이 튜브의 폭의 가로 세로 비율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대1 규정이 있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게 지금 프레임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UCI는 가로 세로 비율이 3대1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 폭을 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길이 대비 3분의 1보다는 넓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자전거들이 이런 식의 독특한 모양을 띠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서벨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규정이 없어지면서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게 됐고, 헤드 튜브도 점점 더 넓어지는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팩터의 슈퍼1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이 없어진 것을 극대화시킨 자전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팩터를 시작으로 해서 더욱더 특이한 디자인의 자전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라서 좀 유난히 돋보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독특하죠.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온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포크 뒤쪽에다가 브레이크 캘리퍼를 달아놓는 형태였는데, 그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가는 요 라인도 에어로 형태의 포크로 만들었고, 그 뒤쪽에다가 캘리퍼를 숨김으로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기 저항도 줄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0.0001초라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특히 이렇게 이제 앞쪽 포크를 넓게 만드는 건, 이게 예전에 BMC의 새로운 에어로 머신인 틴머신 R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틴머신 R도 보면 포크가 이렇게 딱 넓어져 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 폭과 여기 폭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거를 이제 할로 포크라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여기 요 부분의 공간을 아주 넓게 가져가는 그런 포크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난기류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좁으면 공기가 이쪽을 막 통과할 때 여기서 막 난기류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난기류가 발생한 다음에 어떤 막을 형성해서 앞쪽에서 오는 공기들을 여기서 공기 저항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공기가 그냥 그런 난기류 일으키지 않고 바로바로 통과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넓게 와이드하게 만들면 공기 저항이 더 적다고 하는데요. 이 슈퍼원에서는 뭐 그 정도가 넘냐,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느낌으로 진짜 공기 따위가 여기 멈출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죠. 와, 진짜 여기다는 진짜 MTB 타이어가 아니라 펫 타이어까지 끼워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타이어 클리어런스는 또 그렇게 넓진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 제공된 정보를 보면 최대 타이어 클리어런스는 34C라고 합니다. 생긴 거는 한 50C, 60C도 들어가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34C 정도까지만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넓게 생긴 부분이 이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바 형태도 이제 이렇게 갈매기형 핸들바를 달고 있는데요. 이 형태도 이제는 그렇게 또 독특해 보이지도 않는 이유가 이미 조금 나와 있어요. 뭐 오늘 꽤 자주 보여드리는 S5인데, S5가 사실 에어로 부분에서는 정말 선도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 S5의 핸들바에서 여기 이 부분만 딱 잘라내면 사실 이 갈매기 핸들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보여진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콜라고의 Y1RS인데요. Y1RS에서 이미 이렇게 갈매기바 핸들바를 선보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타 브랜드에서 미리 선보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핸들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시대에는 크게 놀라운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헤드 튜브, 와, 이렇게 생긴 거랑 이 포크의 떡 벌어진 어깨에 비하면 크게 놀랄 만한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형태들이 프레임의 무게나 이런 것보다는 에어로한 것에 중점을 두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제품들은 가볍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이 제품도 무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무게 같은 건 이제 발표가 되면 알겠죠. 자, 이렇게 팩터 슈퍼 원 자전거 외형에 대해서 특이한 점만 아주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와, 굉장히 이렇게 날씬한 선수가 타고 있으니까 또 자전거가 저는 굉장히 멋져 보이거든요. 휠도 블랙잉크 휠에 유광으로 딱 깔맞춤 해놓으니까 옆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이 포크나 헤드튜브가 앞쪽에서 볼 때는 좀 괴이해 보이긴 한데 옆에서 보면 굉장히 포크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서 좀 공격적으로 보이면서 와,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게 저는 모양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앞쪽 캘리퍼 달린 이 부분도 와,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점점 TT차와 이 로드 자전거의 간극이 좀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오면서 저는 꽤 독특하고 멋있어 보이네요. 다만 이런 디자인의 이제 단점이 있죠. 이 핸들바를 가장 낮은 단계까지 내려야 이렇게 멋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여기다가 스페이서를 좀 껴갖고 핸들바를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멋이 없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벨로 S5에서 우리가 많이 봐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춰서 타야 멋있다. 그거는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가 빡셀 걸로 예상이 됩니다. UCI 규정이 바뀌면서 진짜 특이하게 생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태의 자전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피디였습니다. 안녕.